일단 이 영상에서 다룰 용어부터 명확히 정의하고 갈까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커리어 경쟁은 같은 회사에서 라인을 타고 실적을 경쟁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력서와 이력서 간의 경쟁, 커리어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보죠. 완벽한 커리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로서 완벽한 커리어, 테크트리를 타는 가상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 인물의 일대기를 한번 나열해볼게요.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니까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 일단 한국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일단 미성년자 때부터 싹수가 달라야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과 고등학교가 뭐죠? 대충 과학고, 영재고, 민사고 셋 중 하나라고 치죠. 이 셋 중 하나 들어갑니다. 이때 정보 올림피아드나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은 필수입니다. 남들처럼 고3 때 수능 쳐서 대학 가나요? 그럴 리가요. 조기 졸업 때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대가 뭐죠? 대충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라고 칠게요. 이 셋 중 하나 컴퓨터공학과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의 대학 생활은 어떨까요? 완벽한 커리어니까 장난 아니겠죠? 일단 학점도 4.5점 만점에 4.2 정도 받습니다. 참고로 이거 코로나 시국이라서 학점 퍼주고 이런 거 없이 이룬 학점이에요. 나머지 0.3은 연애하다가 낮아졌다고 하죠. 왜냐면 완벽한 만큼 얼굴도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 공부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회도 나가겠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는 어디 이상한 구석탱이 대회, 상 뿌리는 대회 이런 거 아니고 새내기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어떤 학부생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이렇게 특정 집단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다 모이는 국제대회 참가해서 깃발 딱 꽂고 옵니다. ACM, ICPC, 구글 코드잼, 데프콘, CTF 이런 데 말이죠. 졸업 전에는 제일 좋은 회사에서 인턴도 했고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조기 졸업해서 대학 들어갔으니까 어린 나이가 메리트니까 대학원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대학원도 제일 좋은 연구실 갔다고 해보죠. 인복도 많아요. 교수님도 잘 만났습니다. 천재성을 알아본 교수님께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도 매우 뛰어나요. 전문 연구요원으로 군대도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30살 전후로 박사까지 따버렸다고 치죠. 이쯤 되면 이미 이 사람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져 있겠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디죠? 구글이라고 치죠. 구글의 높은 몸값으로 채용이 됩니다. 지원해서 들어갔냐고요? 그럴 리가요. 채용 제의를 받습니다.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라는 만류에 한숨 퍽 쉬고 마지못해 들어가 줬다고 치죠. 거기서도 이 사람의 역량은 엄청나겠죠.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문제도 척척 해결하고 어떤 기능도 뚝딱뚝딱 만들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치면 무수한 악수 요청을 받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의 코드와 영향력은 회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페라리 끌까요? 끌죠. 말리부 저택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이게 제가 뇌절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발자로서 완벽한 커리어 테크트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설령 있다고 쳐도 이런 사람과의 커리어 비교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의 커리어만이 순수한 고고함 그 자체고 이 사람의 커리어를 따라잡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과 결실, 커리어는 전부 다 습작, 평작 따위가 되어버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딱 기준으로 삼고 이 사람의 커리어를 소위 말해 이겨먹는 것이 목표라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이미 어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는 뭘 해도 루저가 되고 제가 무엇을 이루든 이미 어떤 회사를 가지 못하고 어떤 높은 학위가 없는 저는 뭘 해도 루저가 되는 건데 그런 엉터리 잣대가 어딨어요. 그쵸? 근데 방금 든 이야기는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다소 극단적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머리로는 이런 비교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생각해보면 비교 대상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은연중에 이런 커리어 경쟁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거의 매달, 매년, 매 학원마다 똑같이 듣는 고민이 있어요. 쟤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바보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귀신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털어놓습니다. 쟤는 저보다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쟤는 저보다 수상 경력이 더 많아요. 쟤는 저보다 자격증이 더 많아요. 쟤는 저보다 뭘 먼저 배워서 뭘 더 잘해요. 기타 등등. 제가 감히 이런 분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식적으로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저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질투난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해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따라하든 뭐 배우든 할 테니까요. 그냥 남들보다 제 커리어가 못났을 때 은연중에 제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커리어를 놓고 이기고 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그 비교 잣대는 지극히 혼자만의 잣대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기준에서 완벽한 커리어 시나리오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학교를 갔다는 게 그다지 부럽지 않은 커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자퇴하고 뛰어난 개발자로 인정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대학원이나 연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30살 전후로 박사 땄다는 얘기가 크게 부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학위나 논문보다 실무 경험에 큰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연구 실적, 논문 커리어에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큰 열정을 갖고 있어서 구글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니까 구글 입사에도 큰 욕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는 뛰어난 실적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완벽한 커리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워라밸 챙기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완벽한 커리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커리어 경쟁을 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쟤한테 졌다고 생각할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쟤한테 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컨퍼런스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뛰어난 고수 개발자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오픈소스에 기여하면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도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고수 개발자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사람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 지향점이 다르고 성향과 각자의 결핍은 다르기 때문에 커리어와 커리어를 두고 쟤를 내가 이겨먹을 거야. 내 커리어는 쟤한테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열등해. 하는 경쟁 심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못 들어갔다고 무조건 루저가 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위너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기사나 광고 보면 뭐 네카라쿠베만이 좋은 회사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분명 좋은 회사고 존경받을 만한 뛰어난 개발자들이 아주 많이 계시지만 뭐 가령 게임을 개발하고 싶거나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싶거나 로봇을 개발하고 싶거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뼈를 묻고 싶을 정도로 진심인 사람에게는 어쩌면 네카라쿠베는 완벽한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조회수 몇 나오든 별 신경 안 쓰거든요. 막말로 뭐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도 한 30명 정도만 봐도 많이 봤지 싶은데 근데 이걸로 생계를 겸하는 개발자에게 있어서는 제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유튜브도 정말 중요하겠죠.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놓고 커리어 경쟁을 하는 세계도 분명히 제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요컨대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경쟁에 있어서 어떤 합의 가능한 공통된 비교 잣대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리어 경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개발자로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또 개발자로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뭔지 오롯이 기준은 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 기준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능력을 배양하면 그 커리어가 본인에게 완벽한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경쟁심이 아예 안 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경쟁심은 습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길, 내 기준에서의 최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연구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어떤 자격증을 땄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은연중에 매번 경쟁 심리가 들거나 남과 자신을 은연중에 계속 비교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반증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인 이상 경쟁 심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서도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커리어를 모조리 섭렵하기란 불가능하듯이 남을 이겨먹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저 사람의 커리어를 이기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저 사람의 커리어를 이긴다는 건 정확히 뭔지, 그 잣대가 정말 공평하고 중요한 잣대는 맞는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에는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지, 커리어 경쟁 심리가 든다면 그 전에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직 자기 스스로만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커리어 경쟁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커리어 경쟁에 있어서의 비교 잣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커리어를 두고 이기고 지는 경쟁 심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사람인 이상 아예 경쟁 심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습관처럼 매번 경쟁심이 들고 남과 자신의 커리어를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의 커밋 로그를 쭉 보다가 한 외국인 개발자 커밋을 보고 프로필까지 찾아보게 됐는데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건 도대체 뭐였지? 하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세세한 개발 분야는 저랑 달랐어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제가 더 잘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지만서도 그렇게 대놓고 약간 경쟁 심리가 들었던 그 당시에는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대본을 쓰면서 저도 같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